사람을 잃는 것은 한순간의 큰 잘못 때문이 아니니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니라.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큰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큰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18해의 유배 동안 많은 인연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인연들이 왜 떠났는지를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킨 인연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잃어본 이는 압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작은 무심함, 작은 어김, 작은 단정, 그것들이 쌓여 결국 마음이 떠난 것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 항상 너무 늦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깨달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약속을 어기면 사람은 화를 낸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자꾸 어기면 사람은 마음을 거둔다. 화는 풀리지만 거둔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약용이 한 인연을 잃고 난 뒤 가장 깊이 새긴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한때 가까운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만나자는 약속, 이것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다음에 함께 가자는 약속, 작고 평범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들을 몇 번 가볍게 여겼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잊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넘겼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상대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은 알아챘습니다. 그 인연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약속들이 쌓이고 쌓여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큰 약속을 어기면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 화는 풀립니다. 사과하면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에 마음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자꾸 어기면 다릅니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을 거둡니다. 그 거둠은 풀리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 없는 작은 어김이 왜 더 위험합니까? 이런 일로 화를 내면 속 좁아 보일까 걱정합니다. 이런 일로 서운하다고 말하면
너무 까다로워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쌓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쌓임이 어느 순간 마음을 완전히 돌려 세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반복해서 떨어지면 결국 돌에 구멍을 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은 단단합니다. 한 번의 물방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돌도 패입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반드시 패입니다. 작은 약속의 반복적 어김이 그러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관계에 구멍이 납니다. 그 구멍은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기에 한 번에 메워지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약속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신경 씁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라도 지킵니다. 하지만 사소한 약속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연락하겠다는 약속,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겠다는 약속, 그 사소함을 지키는 것이 오직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 더 정직한 척도입니다. 큰 약속은 체면이 지키게도 하지만 사소한 약속은 오직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인연을 잃은 뒤로 달라졌습니다. 작은 약속도 큰 약속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시간 하나, 사소한 부탁 하나,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이후의 인연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소한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부탁 하나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지킴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큰 약속을 어기면 사람은 화를 낸다고. 하지만 작은 약속을 자꾸 어기면 사람은 마음을 거둔다고. 화는 풀리지만 거둔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 말은 결국 무게를 잃는다. 말이 가벼워진 자 곁에서 사람은 먼저 마음이 떠난다. 행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말라.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 그 일치가 관계의 뿌리이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단단하게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날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했습니다. 이 글을 써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써주었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마음이 무거운 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일치가 제자들 사이에서 정약용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 곁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다음에는 하겠지. 두 번째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다릅니다. 기대를 접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말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한번 생기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기대를 접은 마음은 어떻게 흐릅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말이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도 함께 식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땅이 단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단단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쓸려갑니다. 신뢰가 그 단단한 땅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단단한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 땅에서 관계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긋남이 반복되면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말이 가벼워진 순간 관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의 무게는 쌓아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긋남이 반복되면 그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번 가벼워진 말의 무게를 다시 되찾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행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는 것도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 그 일치가 관계의 뿌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그 원칙을 지킨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약용의 말을 무게 있게 들었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장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자를 사람은 끝까지 곁에 두려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그 알미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말한 것을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한 것 하나를 오늘 행하십시오. 그 하나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 무게가 쌓여 가장 단단한 신뢰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 말은 결국 무게를 잃는다고. 말이 가벼워진 자 곁에서 사람은 먼저 마음이 떠난다고. 행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고. 그 일치가 관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날 곁에 있어준 이를 잊는 것이 관계를 잃는 시작이니라. 그날의 정이 관계의 진짜 뿌리이다. 사람은 좋은 날 받은 선물보다 어려운 날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깊이 새긴 말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니, 거처를 마련해주니, 그를 가르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니,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작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름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억이 그 인연들을 평생 이어가게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날 받은 선물보다 어려운 날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의 도움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넉넉할 때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내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나눠주는 것, 자신도 바쁜데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 다름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려운 날 곁에 있어준 이를 잊는 것이 관계를 잃는 시작입니다. 그날의 정이 관계의 진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모르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쓰러집니다. 뿌리를 아는 나무는 어떤 바람이 와도 버팁니다. 어려운 날의 정을 기억하는 것이 그 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린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내립니다. 쌓입니다. 봄이 오면 녹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물이 봄에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운 날의 정이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정이 관계를 꽃 피웁니다. 갚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 관계는 지켜집니다. 정약용은 받은 도움을 모두 갚지는 못했습니다. 유배지의 처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 인연들을 평생 이어가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려운 날의 정을 기억하는 자와 잊어버리는 자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기억하는 자 곁에는 진심으로 대하는 이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자 곁에는 좋은 날에만 오는 이들이 남습니다. 어려운 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받은 것을 잊는 자 곁에서 누가 어려운 날을 함께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어려운 시절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건네준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랜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그 기억이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날 곁에 있어준 이를 잊는 것이 관계를 잃는 시작이라고. 그날의 정이 관계의 진짜 뿌리라고. 사람은 좋은 날 받은 선물보다 어려운 날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날이 왔다고 어려운 날을 함께한 이를 잊는 자는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이니라. 새 인연이 꽃이라면 오래된 인연은 뿌리이니라. 뿌리를 잃은 나무는 꽃이 피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새긴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곁을 지킨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보다 먼저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 인연들을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옛 인연이 소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렵지 않으니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니 바빠집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빴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자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상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했을 때만 찾던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면 그 관계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한번 그 생각이 들면 이후에 어떤 노력도 그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새 인연이 꽃이라면 오래된 인연은 뿌리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그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소홀히 하면 새로운 꽃도 결국 시들게 됩니다. 오래된 나무의 뿌리는 깊을수록 단단합니다. 오래된 인연도 그러합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께 버텼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 공유가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단단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날에 옛 인연을 챙기는 것이 가장 강한 관계의 보존법입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찾는 것, 그것이 이 인연이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진심이 관계를 평생 이어가게 합니다. 좋은 날에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는 어떻게 느낍니까? 어려울 때만 연락하던 이가 좋은 날에도 찾아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 느낌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돌아온 뒤 어려운 시절의 인연들을 먼저 찾아갔을 때 그이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가장 먼저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것, 그 마음이 닿았습니다. 그 다음이 그 인연들을 평생 이어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좋은 날이 되면서 소홀해진 인연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옛 인연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인연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멀어지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합니다. 그 가까움이 좋은 날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좋은 날이 왔다고 어려운 날을 함께한 이를 잊는 자는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라고, 새 인연이 꽃이라면 오래된 인연은 뿌리라고, 뿌리를 잃은 나무는 꽃이 피어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을 한순간에 가두는 것이니라.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단정 짓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니라. 당신이 만든 그림자만 보는 것이다. 정약용이 가까운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며 깨달은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가까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가 한 번 실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말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사람은 매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억울할 때, 몸이 아플 때 평소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성숙입니다. 단정 짓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이미 판단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판단이 억울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다시는 다가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이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이미 결론이 난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정 짓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 갇힌 사람을 제대로 볼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강물에 돌 하나가 떨어져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잠깐 물결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집니다. 강물이 그 돌 하나 때문에 영원히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관계 전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흐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그 실언을 넘긴 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이는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몰랐다면 정약용도 그 사람을 영영 오해한 채 멀어졌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단정지었다면 그 사정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단정짓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를 두고 사람을 보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한 번에 판단하지 않는 것,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것, 그 여유가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단정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날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날 버티기 어려운 자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여유가 잃을 뻔한 인연을 다시 지켜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을 한순간에 가두는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라고. 당신이 만든 그림자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수한 자에게 문을 닫는 것이 쉽다. 하지만 그 닫음이 평생의 인연을 끊는 것이 될 수 있느니라.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잃지 말라. 실수는 사람의 일부이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니라. 정약용이 한 제자를 통해 가장 깊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을 실망시킨 일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는 스스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시는 스승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제자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가 결국 정약용이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수한 자에게 문을 닫는 것이 쉽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시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문을 닫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하지만 그 닫음이 평생의 인연을 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사람은 2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돌아섰다가 다시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아서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난 뒤 그 끊음이 옳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알 기회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이 오래도록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난 나무 껍질이 아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아문 자리가 처음보다 더 단단합니다. 실수를 넘긴 관계가 그러합니다. 함께 실수를 넘겼다는 것이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아무 일 없던 관계보다 어려움을 함께 넘긴 관계가 더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듭니다. 실수는 사람의 일부이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나쁜 순간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당신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자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실수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더 많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 제자에게 문을 열어준 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제자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았습니다. 스승이 실수한 이에게도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알미 제자들 모두의 마음을 더 열게 했습니다. 스승 앞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제자들을 더 깊이 배우게 했습니다. 더 많이 시도하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문을 닫아두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마음을 거두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을 조금 열어보십시오. 활짝 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열음이 잃을 뻔한 인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실수한 자에게 문을 닫는 것이 쉽다고. 하지만 그 닫음이 평생의 인연을 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잃지 말라고. 실수는 사람의 일부이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큰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일이니라. 그 작은 절제가 평생의 인연을 만든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끝까지 지킨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연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더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절제가 인연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 사소한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 어려운 날의 정을 기억하는 것, 그날의 정을 잊지 않고 좋은 날이 와도 옛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말 한마디로 단정 짓지 않는 것, 흔들리는 순간을 이해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 이 3가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큰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선물도 화려한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절제하는 것, 그 작은 절제가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켜보십시오. 어려운 시절 받았던 마음 하나를 떠올려 연락해 보십시오. 단정지었던 누군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실수한 사람에게 닫아두었던 문을 조금 열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줄기가 됩니다. 가지가 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그러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 쌓임이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큰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 작은 절제가 평생의 인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